괜찮아요. 이 말은 내 입에서 가장 쉽게 흘러나오는 말 중 하나였다. 마치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처럼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부탁에 웃으며 답하는 나의 모습은 마치 자동 반사 같았다. 하지만 김유나 강사의 강연을 듣고 나서 그 습관적인 괜찮아요 뒤에 숨겨진 나의 진짜 감정과 의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늘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시험 기간에는 내 노트를 빌려주고 과제를 함께 해주는 일도 망설이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팀원들의 업무를 돕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도맡았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친한 친구 어는 늘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다. 처음에는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어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괜찮아, 같이 보자라고 말하며 따라 나섰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팀원 B는 늘 마감 직전에 나에게 업무를 떠넘기곤 했다. 처음에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업무량은 늘어만 갔고 야근이 일상이 되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B가 갑자기 자료 조사를 부탁했을 때 나는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자료를 B는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고 나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다. 처음에는 괜찮아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진짜 감정은 골마갔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괜찮아, 내가 참으면 되라고 되뇌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나의 진짜 감정은 괜찮아요라는 가면 뒤에 숨겨졌고 나는 점점 더 만만한 사람이 되어갔다. 유튜브에서 유명 강사는 괜찮아요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자신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나는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만만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다. 대학 시절 조별과제에서 항상 나에게 힘든 일을 떠넘기던 조원,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던 동료, 그들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을 알고 나를 이용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 습관적으로 응, 괜찮아라고 말하려다가 멈칫하며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친구 어가 또다시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는 네가 약속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으면 안 되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팀원 D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려 할 때 나는 잠깐만요. 그 아이디어는 제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친구 어는 내가 변했다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팀원 D는 내가 예민하게 군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변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았고 나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한다. 물론 아직도 괜찮아요라는 말이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내뱉지는 않는다. 나의 변화는 나를 둘러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구 어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팀원 D는 여전히 가끔씩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만 예전처럼 나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용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착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괜찮아요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흘러나올 때도 있다. 얼마 전 친구 E가 갑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약속이 있었지만 거절하는 것이 불편해서
응, 괜찮아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왜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나의 진짜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친구 E에게 다음날 전화를 걸어 어제는 미안했어. 사실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거절하는 게 불편해서 그냥 괜찮다고 했어. 다음에는 솔직하게 말할게라고 사과했다. 이는 나의 솔직함에 고마워하며 흔쾌히 이해해 주었다. 나의 경험은 착함과 단호함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람도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만만하다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착하다는 말에 갇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솔직함이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거절을 통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했지만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만약 당신도 나처럼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의 착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착함과 단호함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진정한 자신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나의 경험담을 통해 착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착함과 단호함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착함이 당신을 만만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얻는 길이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착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은 제 최신 맥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장이었습니다.